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막 스태프 미팅을 마친 빈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반쯤 미운 채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고 창밖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방금 결제한 금액은 커피 2잔 값이었지만 불과 열흘 전 그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수천만 원에 달했다. 이와 여대 의대 부속 소아심장센터 전산 시스템에는 등명 기부자 2307K라는 코드명으로 기록되었고 담당 교수에게만 별도로 남겨진 메모에는 모든 서류 보도 일절 금지라고 굵은 글씨가 찍혀 있었다. 그 코드명의 주인이 바로 빈에서라는 사실은 여전히 병동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하게 된 건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한 아이의 아버지가 침대 곁에서 가만히 손을 잡아준 사람을 세상에 꼭 알려야 한다고 SNS에 올린 237자의 고백 덕분이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봄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막을 뚫는 듯한 관악기 튜닝 소리가 울리던 방송국 뒤편 복도 빈에서는 트로트 서바이벌즈 스페셜 단독 리허설을 끝내고 고개를 떨군 채 땀을 식히고 있었다. 그때 프로그램 의료 자문을 맡고 있던 한 교수에게서 선천성 심장기형 환자 3명이 동시에 수술을 기다리지만 가족들이 모두 비용 문제로 포기 직전이라는 말을 들었다. 당장은 방송 리허설로 몸이 고단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기여할 수 있는 게 노래뿐일까라는 자책이 맴돌았다. 그리고 사흘 뒤 회계팀의 지번분기 출연료 정산액 전액 여기에 광고계약금 일부까지 더해 총액을 작성해달라는 지시가 내려갔다. 이 기부가 특이한 것은 규모보다 방식이었다. 그는 병원 측에 3번이나 내 이름이 노출되면 후원 무산이라는 부동의 조건을 내걸었고 회계 직원이 용기 내 그래도 영수증 처리 정도는 디라 무자 세금 돌려받으려고 시작한 일이면 애초에 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결과적으로 병원 전산상엔 익명 기부자 코드가 뜨고 빈에서 통장에서 의료원 계좌로는 보내는 사람, 스타어 백슬래시 사인 빌립받는 사람 하우트라는 문구로만 기록이 남았다. 겨우 흔적이라면 수술 당일 응급실 앞에 놓여있던 작은 화분 하나, 새벽에도 피는 꽃이라는 메모가 꽂혀 있었지만 그조차 누가 갖다 두었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 팬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그 시기에 열린 지방 콘서트에서 예서야 영원히 노래해달라는 슬로건을 흔들고 있었다. 무대 위 빈에서는 팬들의 환호를 들으며 미소 지었지만 귀 뒤로 흐르는 이어 모니터 볼륨은 살짝 낮춰두었다. 대신 무대 뒤에서 오늘 7시 45분 수술 성공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매니저가 손가락으로 보케이를 그려 보일 때마다 그는 더 강한 비브라토를 입혔다. 관객은 그저 역시 명품 라이브라고 열광했지만 고음 뒤에 얹힌 미세한 떨림은 잘 버텨줘서 고맙다는 기도의 울림이었다. 첫 번째 아이 도연이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나 다녀올게요. 대신 스타 마이크처럼 반짝일까라고 물었다고 한다. 의료진 누구도 그 말뜻을 이해 못했지만 수술이 끝난 뒤 그가 회복실에서 가장 먼저 찾은 건 무대 조명 같은 전등이었다. 간호사가 조명이 너무 밝으면 눈부셔라며 불을 낮추려 하자 도연이는 형아가 노래할 때 이만큼 빛났대요라며 웃었다. 나중에 부모가 그 형아가 빈에서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병실 복도 끝에서 길게 울먹였다는 후문이다. 두 번째 아이 미나 부모는 출산 이후 단 한 번도 병원비 걱정 없이 나를 보낸 적이 없었다. 그것도 모자라 올해 초에는 재수술 불가 피판이라는 절망적 소견까지 들었다. 그런데 담당 의사가 돌연비용 문제는 해결됐으니 날짜만 잡자고 하는 바람에 그들은 혹시 의료사고 합의금인가 임상실험인가 하는 상상부터 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류 상단에 적힌 무한정 지원 내 글자와 치료 후 재활약제까지 전액보조라는 문구는 부모를 바로 무릎 꿇게 만들었다. 그들은 오늘도 회복실문 앞 의자에 앉아 다 회복되면 꼭 20살 생일 초대에 노래 불러드리고 싶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세 번째 아이 지원이는 마취유도 전 마지막으로 심장이 멈추면 노래도 멈추냐는 질문을 남겼다. 그 말을 제일 끝자리에서 들은 마취과 의사가 수술이 끝나자마자 휴대폰으로 빈에서의 러버라이브 영상을 틀어주면서 심장이랑 음악은 같이 뛴다고 속삭였고 아이는 맥박산소 측정기 삐삐 소리와 함께 웃었다. 대중에게 이 선행이 알려진 건 정작 빈에서와 병원이 아닌 아이들 가족이 올린 짧은 게시물에서였다.
어떤 스타가 우리 아이 두 번째 심장을 만들어 주었다는 구절과 함께 작은 손에 심전도 스티커를 붙인 사진 한 장이 올라오자 팬덤은 물론 일반 네티즌까지 누구인지 맞춰보자는 추측에 나섰다. 강렬한 실루엣, 스타워 백슬래시 사인 블루라는 이체 문구, 그리고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키워드가 퍼즐이 되자 인해 빈예서라는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일반적인 연예계 문법대로라면 소속사가 사실 묵은 혹은 아티스트 개인의 일이라 확인 불가 같은 무난한 자료를 뿌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오후 소속사 블루에코는 보도자료를 보내는 대신 기자단 메일링을 전면 취소하며 확인 요청 자체를 삼가달라는 공지를 띄웠다. 사실상 무건. 대신 회사 내부 게시판에는 단 두 줄 공지가 걸렸다. 우리가 할 일은 침묵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더 나은 무대를 만드는 것. 그렇다고 그의 기부가 완전히 비밀에 묻힌 건 아니다. 익명 코드를 통해 접속한 기부 데이터는 의료계 연구자들 사이에서 케이스 스터디로 소문을 탔다. 보통 고액 후원은 법인명의 펀드나 재단 기금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이번 사례는 개인이 직접 병원별 전자청구 체계를 뚫고 1대1 매칭 형식으로 수술 세부 내역까지 지정했다는 점에서 전례가 드물었다. 게다가 재활치료까지 염두에 둔 장기 플랜을 세웠다는 사실은 의료사회복지 분야에서 연예인 기부의 새 모델로 회자되기에 충분했다. 빈에서 본인은 여전히 이 일에 대해 언급이 없다. 가끔 라이브 방송 댓글창에 심장천사 블루스타 기부안 같은 메시지가 올라와도 그는 손으로 쉽사인을 그리며 곧바로 다음 곡을 부른다. 하지만 노래를 시작하기 전 마이크 앞에서 깊게 들으신 호흡만큼은 확실히 변했다. 예전보다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낮게. 마치 폐깁숙이 삼켜둔 괜찮아요. 숨쉬면 돼요라는 말을 고음과 함께 관객에게 다시 내뱉는 것처럼 흥미로운 건 그의 행보가 업계 전반에 퍼뜨린 파급 효과다. 동료 가수 진혜성도 익명기부로 어린이 심장병 재수술을 지원했다는 소식이 이어졌고 팬덤들은 선행 릴레이 챌린지를 자발적으로 시작했다. 스타를 빛내는 건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스타가 비추는 빛이라는 슬로건이 해시태그가 되어 SNS를 돌고 일부 콘서트 기획사는 티켓 한 장 소와 심장 재단 1,000원 기부를 선언했다. 연예계 데뷔 10주년을 눈앞에 둔 빈에서에게 사람들은 이제 트로프린스나 광곡의 블루칩 대신 익명의 수호자라는 별명을 붙인다. 하지만 그는 그 별명조차도 부담스러운 듯 무대 뒤 흰 벽면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내가 한 일은 0.3초 숨멈춘 사이 박수 소리보다 작아야 한다. 어쩌면 그가 정말로 바라는 건 자신의 이름이 선행과 함께 기억되는 음향 효과가 아니라 누군가 건강해진 심장으로 박수를 칠 때 다시 들리는 노래 하나일지도 모른다. 조용한 이야기는 끝내 구전동화처럼 퍼져간다. 어느 술자리에서는 누군가 심장이 멈출 때마다 예서가 몰래 초록색 전표를 쓴다더라는 전설이, 어느 병동에서는 아이들 맥박수가 올라가면 그의 미성이 자동으로 스피커에서 흘러나온다는 도시 괴담이 생겨났다.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노래가 희망으로 들리기만 하면, 그리고 그 희망이 다시 누군가의 노래가 되면 세상은 한 박자 더 따뜻하게 뛰는 법이니까. 그러니 오늘도 어딘가에서 빈에서가 새로운 스케줄을 위해 숨을 고르고 있다면 그 숨결 한 모금 속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품은 새 심장이 함께 뛴다는 사실을 기억해보자. 히어로라 부르건, 블루스타라 부르건, 또는 익명 기부자라 부르건 이야기의 본질은 결국 하나다. 당신이 듣는 그 맑은 고음 뒤에는 이름을 모를 어린이가 내뱉은 첫 울음과 다시 시작된 심장박동이 겹겹이 얹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울림은 밤하늘 어디선가 포말처럼 번져 또 다른 누군가의 숨을, 노래를, 생명을 부드럽게 밀어 올리고 있을 것이다.